충성.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강의 일정하고 강의 구성 말씀드렸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공부 방법론.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자, 공부 방법론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결론, 반복. 반복인데 그냥 반복이 아니라 반복, 또 반복, 토할 때까지 반복. 그리고 저 인간 홍세정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주시면 그게 답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구회시험 적중률 98%인데요. 2% 부족했는 게 뭐냐면 이제 무리탕 하나 나왔어요. 정말 다 안 외운 거, 이거 외웠어 안 외웠어 테스트하는 게 하나 나왔거든요. 그거 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들한테 내린 형벌 중에 좀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똑같은 물레방아를 계속 반복해서 하루 종일 그걸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반복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걸 반복하면 누구나 다 지겹고 토가 납니다. 그런데 시험의 본질은 반복입니다. 특히 저희 국가시험이나 저희 시험 같은 경우 어떤 창의력을 요하거나 뭐 수학 경시대회나 이건 다르죠. 그러나 저희 시험은 오로지 똑같은 업무 방법사 안에서 누가 그걸 빨리 정리해서 압축시켜서 반복해서 시험장에 기계처럼 써 내려가느냐 이 썸입니다. 지금 제가 기계처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인간 엑셀 수준으로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자동으로 문제집 받자마자 나가야 됩니다. 손이 나가고 계산기가 또각또각 두드려져야지. 시험장에 덜덜덜 떨고 우시는 분들은 하긴 하셨는데 회독수가 덜 돼서 그래요. 5, 6회독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시험장에서 내가 손이 자연스럽게 나가려면 마지막도 중요했겠지만 전 과정 동안 최소 8회독, 전 10회독까지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회독 많아 보이죠? 아니요. 처음 1, 2, 3회독이 어렵죠. 그 다음부터 너무 재밌습니다. 단권화를 시켜야지 반복이 되지. 반복하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자꾸 여기 카페 들어가서 이거 포 와서 내려받고 저기 카페 들어가서 이거 내려받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별거 없어요. 본질은 간단한데 굳이 여러 가지 자료만 다 쌓아놔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시험장 가보세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라고요. 간단해요. 창의적인 계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교재에 있는 공식 그대로 누가 더 편하게 자료를 잘 찾아다 쓰니 많이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반복이고, 자, 순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2차를 먼저 하신 다음에 1차를 하셔라. 왜? 1차 시험 중에 농업재해보험법의 손해평가 요령의 10에서 11문제가 바로 2차 시험에서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저 2차를 제대로 강의를 들어보면 1차 시험에서 10문제는 날로 먹는다. 됐죠? 됐고, 자, 2차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 강의, 메인 강의, 문제풀이, 심화, 파이널,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 이거는 단계별로 언제 풀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늘 기출문제 참조하시고 어디서 나왔는지 항상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한 3, 40%는 기출문제에서 반드시 반복이 돼요. 그 이슈가 반복이 되는 거죠. 문제가 똑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기본 강의 했죠. 1차는 기본 강의 듣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풀이가 아니고 그냥 아니고 다짜고짜 문제풀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푸세요. 그리고 틀립니다. 반드시 연필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처음부터 풀 때부터 볼펜으로 다 두 번째 어떻게 푸시려고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저도 그랬는데, 요거를 제 교재에서 문제만 따로 잘라가지고 그 복사과에 가서 문제만 복사를 하십니다. 문제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풀고 버리고 나중에 보면 틀린 문제가 계속 틀려요. 틀린 문제는 계속 서너 번 틀리면 체크해서 다시 기본수하고 확인하고, 제가 강의하면서 서브노트도 만들어 드릴 건데, 서브노트 많아봐야 1차는 과목당 10페이지 안팎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오답노트하고 서브노트를 합해서 여러분들 거로 하나 만드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보다 여기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자, 기출문제는 여기 농구문에 들어오고 저희 학원 홈페이지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내려받고, 풀고, 채점하고, 버리고, 내려받고, 기출문제만 딱 4번 풀어보세요. 풀면서 틀리는 거 다시 확인하고 이게 답니다. 절대로 장담하건대
1차 시험만큼은 여러 가지 학원 모의고사 필 이유도 없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풀수록 더 헷갈립니다. 특히 재배학 같은 경우. 괜히 재배학의 범위만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잘못하면 재배학 범위를 늘리다 보면 여러분 화학 공부까지 해야 되는 수가 생겨버려요. 미쳐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기출문제 보고 반복해서 풀다 보시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시험 범위 절대로 넓히면 안 됩니다. 특히 재배학 아는 것만 똑부러지게 암기하고 가기. 됐죠?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반복의 요령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 반감기 아시죠? 반감기가 뭐예요? 방사선 방출량이, 그 량이, 방사능의 양이 반으로 줄는데 걸린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의학계, 산업계, 지금 제가 학원에서 쓰자면 굳이 암기죠? 우리가 한번 외운 거 평생 가는 거 아니죠. 그럼 처음에 이래독했습니다. 이래독할 때 그거를 그냥 내비두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싹 다 까먹겠죠. 그러면 까먹기 전에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따라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달 볼게요. 이래도 교재 강의 듣는데 2달 걸렸습니다. 2회독 때는 진짜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3회독 때는 한 달이 보름으로 줄진 않고 3주, 그 다음부터 2주, 열흘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게 반감기 기법을 꼭 활용해라.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여러분 시험 계획표로 앉아가지고 시험 계획표만 하루 종일 짜는 사람 봤어요? 다 부질없어요. 계획표 말고 결과표를 짜십시오. 결과표를 하면 이렇게 내가 1회독 할 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2회독 할 때는 결과표를 딱 보시고 나면 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결과만 적읍시오. 그리고 내일 일어날 때는 내가 어제보단 1분만 더 해야지, 어제보다 못하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8시간, 10시간 공부한 양이 있다면 내일 아침에 와서 할 때는 어제 공부한 거를 1시간 안에 빨리 머릿말만 따고 한번 반복하고 진도 나가는 거, 이걸 강추를 드립니다. 이게 반복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전체 회독수를 양을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한 거를 다음날 1시간에 보고 지난주에 한 거를 다음 주 하루에 보는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면, 이게 반복의 습관이죠. 디테일하죠.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고 어제 진도 왕창 뺐고 내일도 이만큼 빼야지 지나고 나 보십시오. 중간중간 반복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기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고, 늘 말씀드리지만 또 나왔네요. 단권화. 반복의 가장 핵심 용어죠. 단권화 안 하고 무슨 반복이 어떻게 돼요? 공부할수록 공부량이 늘어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손을 얹고 내가 저렇게 공부에 차는 분 계시죠? 바꾸셔야 됩니다. 단권화입니다. 저희 시험 천재 뽑는 시험 아니에요. 보통 사람인데 누가 더 꾸준하게 엉덩이 붙이고 반복을 많이 했냐, 그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네버 범위, 교재, 자료 확장시키지 않는다. 어때요? 제 지금 오리엔테이션 강의 워딩이 다 압축이 되죠. 몇 마디 용어로. 한 5마디 워딩으로 다 압축이 됩니다. 단권화, 반복, 확장, 금지. 다예요. 그 말을 제가 여러 가지 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갑니다. 나의 신체, 부모님께서 내 이 몸뚱아리, 그 다음에 이 주변의 모든 것, 차량, 운전대, 대시보드, 조수석 어디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직기부품, 냉장고, 세탁기, 세면대, 화장대 앞에, 특히 그 변기 앞에 딱 아침에 앉아가지고 딱 적으면, 저는 경험상 아침에 앉아서 변기에서 보는 그 앞에서 보는 포스트잇 또는 A4 매직으로 딱 외우는 거, 그 제일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거 바꾸는 거죠.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포스트잇, 전 A4 용지에다가 매직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A4 용지 아시죠? 이면지 같은 거. 매직으로 크게 암기사항 씁니다. 그리고 냉장고. 뭐 냉장고 이런 데는 뭐 요새 유리 뭐 펜으로 쓰셔도 좋고, 포스트잇 이거. 포스트잇 여러분, 그 조그만 깨알같이 쓰지 마시고 큰 거 매직으로 빡빡 그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도배. 저는 밥 먹으러 갈 때도 여기는 좀 유아틱하니까 여기다가 별짓 다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이번 구회 시험에서는 여러분께 시사해 준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높아졌으니까 기본 공식학군 안 되겠어. 그래서 약간 지저분해졌습니다. 웬만하면 사사고 또 외워줘야 되겠는데 라고 이번 문제에서 시사를 해준 거야.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할 때도 그걸 반영해서 여러분 이것 좀 외워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로는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 앞에다가 큰 강화유리 칠판 하나 딱 놨어요. 그리고 써놓고 저도 역시 계속 외웁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부하실 때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수학 아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나는 남보다 절대로 잘나지도 않았고 나는 남보다 절대로 못나지도 않았다. 딱 그 생각이 맞습니다. 오로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단 내가 낫다. 딱 자기와의 싸움, 그게 답니다. 그런 마인드는 좀 무난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단거나 반복의 목적이 뭔가요? 마지막을 위해서입니다. 시험 전 마지막 날 전과 전날 그 이틀이 무조건 당락을 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공부한들 짧게 공부한들 마지막 날 이틀에 무조건 합격을 정합니다. 저기 신림동에서 지금도 10년 이상 계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실력 없을까요? 아니, 어마무시하게 실력이 좋습니다. 누구랑 붙어도 절대로 말싸움에서 지질 않아요. 자료도 많아. 그런데 왜 못 붙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 1등 잘하는 애들은 조용한데 시험을 너무 쉽게 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반복 그리고 마지막 탁 정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입니다. 여기. 시험이 우리 토요일 날 보죠? 토요일 날 9시까지 입시라고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금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목금이 제일 중요하고 그 전주 월, 화, 수, 그다음 목금 그 일주일이 5일이 무조건 좌우합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단거나 주목적이죠. 그다음에 순위는 당연히 여기 9월인데 그 5일 중에서도 금, 토, 토요일이 시험이니까 목, 금 그리고 월, 화, 수 마지막 5일입니다. 전범위 최소 3회독인데 3회독만 하면 돼. 아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소 이때 4바퀴 돌려야죠. 그리고 계산기 절대로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계산 먼저 하루에 무조건 1시간에서 2시간 풀어라. 계산기 또각또각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 사용법은 제가 쌀집 계산기 강의 중에 수시로 보여드릴 건데요. 계산기 사용법은 제가 또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서브노트와 본인만의 오답노트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마지막에 그 많은 전체 한 600~700페이지 되거든요. 무슨 수로 저걸 다 봐요? 아니죠. 정리된 것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중요한데 자꾸 틀린 거, 문제 풀 때마다 자꾸 틀린 거, 그 오답노트를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은 이미 제가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기계적 그게 바로 인간 엑셀 순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탁치면 탁 나와야 돼. 구구단처럼 7, 8에 56처럼 공식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본 공식은 제가 시험 시간에 아주 노래를 불러가면서 수도 없이 암기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아마 지겹게 들어서 자동으로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기는 손에 놓지 마라. 즉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 필요는 없고 하루에 못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계산 문제를 풀어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왔던 건데 자꾸 틀렸던 거, 그리고 답안지 반드시 시험 중 답안지 줄 쳐진 거 있죠? 그 답안지 푸셔야 됩니다. 백지에다 푸시면 안 돼요. 그 시험 중 답안지 푸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순위는 요 전날이죠. 7, 8월에서 그 다음에 요 전날까지 D-6일까지. 요때는 이거 전과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죠. 모의고사, 기출문제, 핵심문제, 서브노트 계속 이거를 몇 세트인지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이 세트 회독수에 따라서 이제 합격의 확률이 달라지겠죠. 여기는 무조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 따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저는 직장 다니는 시간 아니요. 다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내가 직장 다녀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남은 시간에 남보다 더 집중해야지.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여러분 내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재수생들 삼수생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재수 삼수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요. 자꾸 먼저 풀어본 문제 기본을 다지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하고 문제, 저기하고 문제. 자꾸 이런 정설, 소수설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장수생의 지름길입니다. 보세요. 한 해 더 한다고 합격의 확률 절대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차 생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제 말 믿고 제 기본교재, 문제 풀이 모의고사 이것만 들이다 반복하고 들어가 보세요. 무조건 붙습니다. 대신 한 70점밖에 못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격 아닙니까? 그래서 되겠고. 그래서 흔들리는 개념 이때 확실히 개념 고정하는 겁니다. 흔들린다, 다시 말하면 헷갈린다, 요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단연간에 이제 제가 강의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기 팁도 많아졌고, 또 정리가 제 서브노트가 완벽하게 정리가 잘 되었고요. 제 강의의 특징은 이렇게 똑같은 이슈로 행으로 쫙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한 거. 그게 바로 심화 파이널 강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심화 파이널 강의 있었죠? 여기 쭉 가시다 보면 심화 파이널 강의 있었습니다. 여기. 이 심화 파이널 강의가 여기저기 산재에 있던 기능들 한 번에 싸잡아서 교재 페이지까지 다 연동해 드리거든요.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저만의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제 오리엔테이션 들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본 강의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